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히 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부동산 공법 예상 문제집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자, 공법 전체가 40문제죠. 40문제고 제일 앞에 차례를 보시면 차례 앞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 보시면 굵은 1번 최근 출제 경향을 꿰뚫는 가장 정확한 예상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법 과목은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개발법에서 6문제, 도시정비법에서 6문제, 건축법에서 7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농지법에서 2문제, 모두 합해서 40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해설들은, 설명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40문제를 이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2차 과목에서 81번부터 120번까지 배열되어 있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편, 국토이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법이 6개 법 중에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공법이요.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자, 3쪽 보시겠습니다. 1장 국토계획법 총론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일지역에 대해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죠? 그러고요.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X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맞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전체 큰 틀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 대한 건데요. 이제 국토계획법, 큰 틀을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개발 땅과 푸르게 보전할 땅으로 나눠서 쓰자.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역 4가지를 정해놨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과 제주는 빼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큰 차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법을 운영하죠. 국민생활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되는 거죠. 국가 차원의 계획 따로 있고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요. 도 차원의 계획 따로 있고 시험범위 아닙니다. 구는 기본거리가 안 되는 거죠. 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어느 하나의 시, 수원시를 예를 들면 수원시에 어디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는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도시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은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다음 8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다음에요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땅에 이름 붙이고 행위 제한을 합니다.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도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도면, 그다음에 도로, 수도, 하수도, 국민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다음에 단지 시가지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이 사항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발행위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을 손대는데 행정청에서도 손대죠. 행정청에서 손댈 때는 신중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시끄럽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개인이 자기 땅 손댈 수도 있죠. 보전 땅을 개발로 바꿀 때, 개발 행위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계획법에 격가지로 땅에 대한 투기잡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데 도시군 각각 특광시효마다 따로 알아서 가라. 각각마다 간다.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둘 이상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큰 틀에서 앞부분 총론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군요, 우리 생활 단위가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그래서 도시군에 대해서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 시민,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로 등등등 기반시설, 용용용 입지 기계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광시군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특별하면 둘 이상을 묶어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역 그 둘 이상에 대한 계획,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인 거죠. 광역이요, 둘 이상이면 광역이죠.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 그 빨간색 버스 아시잖아요. 광역버스요. 광역버스는 뭐 버스가 2배만큼 크거나 아니면 자리마다 다 누워서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시, 군 안에서 다니는 것은 시내버스 둘 이상을 다니는 것이 광역버스인 거죠. 둘 이상이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에 대한 20년짜리 큰 그림,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도시군 기본계획, 20년짜리 큰 그림,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기반시설, 도로 만들 땅, 아예 건축할 수 없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 큰 이제 자리가 어디까지를 보셨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그 해설 보시면, 3쪽 제일 아래에 그림, 표 2가지가 있고, 그 위에 권수승 권국도가 있습니다. 권수승 권국도,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 거죠. 다음에요. 근데 그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고요. 둘 이상 시도에 걸리면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하나의 도에 걸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시도록 하시죠. 경기도와 충남이 있습니다. 도시군대로 가면 A시 자기계획 세우는 거죠. B시 자기계획 세웁니다. C시, D시 각각 자기계획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여기 A, B 같이 여기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지정은 A, B를 관할하는 그 상급청,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겠죠.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그 아래 A, B, 시나 군이겠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세워서 그 수립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C, D 여기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C는 경기도에 소속돼 있고 D는 충남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결정할 수는 없죠. 더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면 CD가 세우면 안 되죠.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은 시도지사니까요.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상 내용을 줄인 게 권수승 권국도이죠. 7번 보시죠.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게 그게 둘 이상 시도에 걸려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 안에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아랫사람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해서 윗사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 장관 도장 찍어서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내주는 거죠. 하나의 도 안에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했고 그러면 그 아랫사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도지사 승인해서 그다음에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상 전체를 모든 걸 다 요약한 게 권수승 권국도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나 계획 세워 5년이라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으면 윗사람이 직접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청 전체는 광역도시계획은 권수승 권국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수립과 승인 절차요.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해야죠. 그다음에 강당에서 세미나 공청회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끄럽게 세우라고요. 영화 내부자들 은밀하게 관계된 몇몇 사람들이 권력 가진 몇몇 사람들이 술집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왈왈왈 떠들 수 있어야 되죠. 시민들이 가지 못했으면 또 시민 대표들이 왈왈왈 떠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두 번의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청 내부 절차이죠. 협의 거치고 올라오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광역도시계획 전부 다입니다. 자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공동으로 세우죠. 공동으로 세우는데 공동으로 세우다 뭔가를 할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쪽에서 나쁜 것을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길 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 와서 앉아주시죠. 같이 세울 수 있고요. 시장군수가 세울 때 도지사님 같이 와서 앉아주시죠. 같이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군수가 도지사님 앉혀놓고 싸우기 뻘쭘합니다. 그냥 위에서 세워주시죠. 할 수도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워낙 싸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위에다 내용 잡아달라고 조정 신청 올리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일지역에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윗것이 우선한다는 거죠. 아래 것보다 윗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또 아래 것 세울 때에는 윗것을 어겨서는 안 되죠. 동그라미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여섯 글자 뭐고요? 권수승 권국도입니다. 권수승 권국도. 권국도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계속 싸우니까 와서 같이 앉아주시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같이 세울 수도 있고 도지사님 앉혀놓고 싸우기 뻘쭘합니다. 세워주시죠.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맞죠? 중요한 내용이고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건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의견 청취 공람.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았다고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세우는 경우겠죠. 우리끼리는 합의가 안 되니까 위에서 내용 잡아주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조정을 할 때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게 2번이었고요. 이제 설명들 이제 이 그림 바탕으로 해서 그 해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는 게 아니라 전체 큰 내용에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문제 가시죠. 2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관할 X요. 관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할에 대해서요. 특광시군에 대해서 161개 가까이 특광시군에 대해서 도시군 역시 그렇게 관할로 가는 거지만 광역 자체가 둘 이상을 묶은 거였죠. 둘 이상을 묶은 거였고 또 수립으로 얘기가 나오면 국가계획이나 3년 내 승인장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 그다음에 아니면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장군수 공동수립.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은 반드시
반드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틀리는 거 아니죠. 반드시 나오면 반드시 의심을 하고 갈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틀린 거 아닙니다. 반드시 둘 이상,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죠? 광역이라는 이름 자체가 둘 이상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누가 지정하냐가 달라지는 거지. 광역 자체가 둘 이상 맞습니다. 2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광역계획권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계획 세워 오니라 세 글자 몇 년이고요? 3년입니다. 즉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 올리는데 3년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광역도시계획에는 반드시 가구 획지, 규모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30년 22번 시험 중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뭐 종합계획이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내용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한 번도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엄청 많이 나왔고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 사항에 가구 획지 규모와 조성 계획 블럭을 어떻게 짜고 그러니까 개별 필지 모양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그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5번. 광역도시계획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뭐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들 여러 가지가 결정됐으면 그 어떤 것들은 어느 것은 지금부터 3년 안에 착수하겠다. 어느 거는 3년 뒤에나 봅시다. 3년 내외 착공 일정.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 중에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됐고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이요. 그거에 대해서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 광역도시계획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2번이 옳은 거죠.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권수승 권국도 국토부 장관 도지사 맞죠?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맞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맞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동그라미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약간 꼬운 사항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은 듣지만 국토계획법 앞부분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구는 대상이 아닌 거죠. 국민 생활이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가고 있는 거지 구 단위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당하는 여기 A, B가 같이 시장군수가 A, B 계획을 세우려면 A시장은 A시의회, B시장은 B의회, 그 다음에 CD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와 충남도지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의회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청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토지거래 허가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나머지 5개 법,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이지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대해서는 특광시군과 윗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수승 권국도에서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올라온 것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했으니까 누구한테 내려보내줘요?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내주는 거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니까 잠깐 동안만 보여줍니다. 30일 이상에서 정한 기간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칠판 보시면 이쪽이요. 광역도시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3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보여줍니다.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별도로 열람 신청을 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30일 이상 정한 기간만 보여줍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용을 당하게 되죠. 땅을 뺏기게 됩니다. 내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땅에는 그 자리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러 갔는데 관청에서 늦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언제라도 볼 수 있지만 얘는 정해진 기간만 보여줍니다. 다시요. 그래서 3번 문제가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9는 나오지 않습니다. 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광역이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권수승 권국도 맞죠. 동그라미 3번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이 표현이 뭔가 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몇 번 하시다 보시면 권수승 권국도에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면 되고 이걸 몇 번 하시다 보면 이것도 이제 하나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에다가 국가계획이거나 3년 내 승인시장 없으면 직접 수립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국토부 장관 수립합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X 틀렸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입니다. 4번 문제 5번이 틀린 거고요. 근데 광역도시계획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이상 4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5번 문제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위해서 행하는 타인토지 출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을 세부로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 기초조사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지 알아야 앞으로 뭘 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기 전에 먼저 기본 내용 해설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6쪽에 위에 5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땅이 있다고요. 개인 땅이 있는데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A라는 분의 토지가 있다고 치죠.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이 사람 땅에 왔다 갔다 출입을 할 수도 있죠. 다음에요. 배추상추 잘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임시 통로 또 아니면 철골을 쌓아놓는다든지 재료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오대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 측량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장은 계속 이어지는 한 세트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래서 출입할 수 있고 일사용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미치는 영향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출입은 신발바닥에 흙 묻어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출입은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는 거니까 동의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는 동의도 없이 다니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랄 거잖아요. 한밤중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에는 미치는 영향이 엄청 센 거죠. 무슨 내 배추밭으로 지나가? 못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비워? 못 비는 거죠. 둘 다 뭘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칸이요. 뭔가를 하든 간에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하겠죠. 똑같습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타인 토지에 침입하려면요. 타인 토지에 출입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침입하려면 며칠 전에요. 7일 전에는 통지를 해야 되고 일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더 일찍 알려줄 필요가 없죠. 뭐만 하면 되고요. 땅 주인이요. 못 지나가는 겁니다. 못 비는 거죠. 시간을 많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3일 전에 알려주면 되는 거죠.
뭐 어떤 것들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된장단지를 쨍그랑 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된장단지를 깼는데 그 된장단지 깬 공무원 개인이 그 피해를 보상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공무원 그 개인 월급에서 깔 거냐 아닌 거죠.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거지 그 개인이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 됐습니다. 타인투지 출입 등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부터 농지법까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각 법마다 조금 표현 차이들은 있지만 그건 초점이 아닌 거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다른 법에서는 시군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 거 갖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누구냐?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기본 내용 다 보셨습니다. 항상 지문을 읽으시면서 그 긴 지문 중에서 출입인지 일지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게 이쪽의 초점입니다. 자, 문제 앞으로 와서 보시죠. 5쪽에 5번 문제예요. 타인토지 출입 등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때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X 틀렸죠. 장애물 제거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해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공법의 가장 기본 사항이죠. 허가라는 게 국회에서 정한 약속, 법을 행정청에서 집행하는데 개인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금지다. 허가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관청은 공적인 활동을 하는 주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청은요. 공기업은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일출 전 한밤중에 소유자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싼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X 틀렸죠. 입장 받고 생각해보자고요. 애기들이랑 오손도손 자고 있는데 밖에서 부시럭 뭔 소리래. 애기들 울고 겁나고 그러잖아요. 귀신 나타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랄 수 있죠. 한밤중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타인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이죠. 세 가지 중에 출입입니다. 그러니까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하루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하루 동안 여기 뭐 이것저것 다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출입하려면 며칠 전까지요? 7일 전까지 알려줘야죠. 동그라미 5번 적법한 전체를 위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 책임은 타인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X요. 개인 월급에서 깐다. X. 그게 아니죠.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 다 되셨고요. 맞는 것 2번이었죠. 다음 계속 갑니다. 6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규정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 지금 이쪽에 대한 이제 보상이 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거 너 니네들 계획 세웠으니까 돈 내놔. 그건 아니잖아요. 내 땅 뺏어갈 때 시설 사업이라든지 공익 사업을 하면서 내 땅 뺏어갈 때 돈 내놔. 내 땅 돈 주고 사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을 때요. 돈 내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도전 골든벨 있잖아요. 도전 골든벨 그쪽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은 아니고 거기에서 불법적인 피해에 따르는 그 피해를 메꿔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적법한 활동에 따른 피해를 메꿔주는 것은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다 이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 거죠.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요. 그 대학생 저보다가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아무튼 물어보면 되지. 왜 탁 쳐서 하고 죽게 하냐고요. 아무튼 그런 건 불법적인 활동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도로 만든다. 공적 활동하겠다. 그때는 손실보상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상 도로, 녹지, 도시공원 결정으로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된 때
여기다 녹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돈 내놔 할 수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계획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을 제거한 때 그때 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해야 되죠. 물론 손실이 안 생기면 신발바닥에 흙만 살짝 묻어나가고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배추도 없었고 아무 피해도 없었다면 그러니까 보상을 하지 않겠지만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손실이 생기게 될 테고 그러면 보상을 해야죠. 2번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한 때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각각의 특광시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도구역 등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땅값 떨어졌다고 돈 내놔 할 수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시가워주구역 지정으로 건축행위가 제한 똑같은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용도지구 지정으로 토지용 행위가 제한 그렇게 행위 제한 갖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생겼을 때요. 그래서 6번 답 2번입니다. 7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으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내용 전체를 한번 보고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그러니까 특광시군이죠. 각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계획은 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 계획은 광역시장이, 그러니까 부천시 계획은 부천시장이, 가평군 계획은 가평군수가 세우는 거죠. 특광시군 땅바닥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사람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계획 세우면 자기가 직접 확정을 합니다. 승인받지 않는 거죠. 시장 군수는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권 수승 수립했으면 승인받는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자기가 결정한다, 확정한다는 거죠. 지방정부의 일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방정부의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다 따로따로 가면 완전 콩가루 동네가 되는 거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다음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 산삼 캐는 동네예요. 10만이야.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10만이야. 산삼 캐는 아저씨 10만이야. 저 사람 누구요? 10만이야. 10만이야.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이미 다 발표됐으면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전주와 완주 아주 밀접한 생활권에서는 합쳐서 한 권으로 세울 수 있다.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재산권 영향 미치지 않죠. 도시군 기본계획 재산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이 다르니까 좀 다르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지만 이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할 거다. 똑같다.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은가? 절차는 똑같이 가는 거죠. 여기에 확정과 승인, 그 차이만 있는데 그건 이미 여기서 처리가 됐으니까 다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요. 7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X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거는 자기가 직접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여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죠.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어느 한 가지를 갖고 윗과 아래 거 다르면 윗 것이 우선한다. 맞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X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고요. 제한 그런 거 없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도 기지계 기지계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일부 그거에 대해서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할 수 있죠. 그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X 틀렸죠. 절차 그대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틀렸죠.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검토를 해야죠. 대한민국 속담이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면 몇 년마다 검토해야 되겠고요. 8년마다요. 만약에 대한민국 속담이 3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5년마다 검토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속담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니까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7번 문제가 옳은 것은 2번입니다. 8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무튼 뭐 틀린 것은 이제 쉽죠. 왜냐하면 자주 보던 옳은 거 4개에다가 이상한 거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골라내면 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은 어렵죠. 이것도 안 보던 거고 이것도 이상하고 그 중에서 맞는 거 하나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특별시장관시장 득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X 지방정부의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게 없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수립하는 경우 없습니다. 도지사도 수립하는 경우는 없죠. 수립은 누구만 하고요. 특광시군만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X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도시군 기본 내용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법에 그런 거 없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그리고 5년마다 그 내용이 있고 법에는 5년마다 검토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10년을 단위로 한다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론표를 넣은 이유는 예전에 국토계획법에 2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 뻔한 건데 그걸 당연히 그냥 그 지침으로 빼고 그 자리가 빈칸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던 것을 저쪽으로 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과 법과 영에는 그러니까 뭐 몇 년을 단위로 한다. 이게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가서 지침에 20년을 단위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거죠. 10년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고자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과는 달리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X요.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정치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 심의 거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데 그것 갖고 시민들이 그 올래 그르네 소송 제기하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9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죠? 아래 것 세울 때 위 것이 있으면 그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위 것 없으면 뭐 정해진 대로 세우면 되는 거고요. 위 것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아래 것, 위 것이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특별시장관시장 특특시장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기후, 지형,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20년짜리 큰 그림,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구는 어쩌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기초조사 해야 된다. 맞습니다. 별별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한 권이 500쪽, 800쪽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청회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특별시 광역시 특특에서 수립되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X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상 해서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큰 세 가지가 이어지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우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보도록 하시는데요. 시간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